안녕하세요. 예, 나종혁 고영상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이제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을 경우,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 연락을 받았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좀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와라, 라는 이제 전화를 받게 되면 좀 처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자기가 뭐 때문에 조사받는지 그 정도는 알고 이제 경찰서에 가야 되겠죠. 처음 질문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은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내가 어떤 죄명으로 조사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일자나 시간, 장소 이 정도는 물어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내가 대충 가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정도의 계획은 세우고 가시고, 그 다음에 시일이 너무 오래 지나게 되면은 이 증거라는 게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CCTV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일이 지나면 뒤에 건 지워지기 때문에 자신한테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은 조사받으러 가기 이전이라도 자기가 스스로 수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경찰 조사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실 텐데요. 수사관이 이제 그 범죄 피의자, 이제 조사를 받는 사람한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질문 방법이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수사관이 있고요. 또 어떤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 저녁 7시경에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피의자가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수사관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든지 피의자가 조사를 받는 분이 대답을 하실 때는 좀 짧고 명확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거짓말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좀 말을 하다 보면 이제 중언부언하게 되고, 그렇죠. 소위 말해서 좀 말이 꼬였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더라도 수사기관은 일단은 피의자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 단순히 꼬였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것을 지적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압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사를 다 마치시고 나게 되면요, 이제 그 조서 열람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그 조서라는 건 이제 그 조사받는 사람이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거, 그걸 이제 그 경찰관이 이제 그 서류를 작성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맞다 아니다를 이제 확인하고 이제 조사받는 분이 이제 거기에 날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제 저희가 조서 열람이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조서 작성이라는 게 녹음하는 절차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찰관도 그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전부 다 이제 받아서 적는 건 아니고, 그 아주 중요한 요지만을 이제 정리해서 이제 서류 형태로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사실 내가 그런 말을 한 건 맞지만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써 있다든가, 아니면 난 이 점을 꼭 강조해서 말을 했는데 그 조서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조서 열람을 할 필요가 있고요. 잘못되었거나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경찰관에게 그런 사정을 말해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서 열람에 서너 시간, 대여섯 시간을 할애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서 질문 내용을 보면은 그 수사의 방향을 사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라도 조서 열람은 좀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피의자 조서, 이 조서라는 게 사실 재판 과정에서 보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렇죠. 경찰 단계에서 조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오염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누구의 어떤 조언을 받기 전에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고 이제 재판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제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게, 본인들이 이제 혼자 조사를 받고 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는 충분히 범죄 사실에 대해서 소명을 했다, 억울한 점을 얘기했기 때문에 불리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재판이 진행이 되고 그 조서를 이제 열람 복사를 하게 되면은 내용이 전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부인을 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정작 조서에는 자백하는 취지로 작성이 돼 있고, 또 좀 인상이 안 좋게 범행을
말이 안 되게 좀 변명을 한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재판에서 불리하게 지금 작성된 조서들이 그대로 증거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재판 단계에 가서 그 경찰 단계에서 말했던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그 재판부에서 의심을 많이 하게 되죠. 왜 그렇죠. 수사 단계에서는 이런 말을 해놓고 지금 재판에 와서는 또 다시 말을 번복하느냐. 예전같이 수사 단계에서 강압적인 대우를 받았다. 이러면은 또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특별한 그러한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술이 바뀌면은 재판 단계에서 바뀐 진술에 대해서 조금 재판부에서 인정을 좀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죄 주장도 이제 그 주장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이제 조서가 작성되었는데 재판 단계에 와서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은 또 그 진술의 그 주장, 무죄 주장의 일관성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하실 거라면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제 일관되게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저희도 이게 많은 분들을 같이 이제 동행을 해서 조사를 받지만 많이 떨리시잖아요. 일반인 분들이. 일반인 분들이 평상시에 경찰 조사를 몇 번이나 받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도 받는 게 이제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어렵고 혼자 가시겠다고 하면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범죄 혐의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범죄 부인을 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부인을 하겠다. 되도록 짧고 단호하게 말이 중언부언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짧고 단호하게 그 범죄가 내가 한 게 아니다, 억울하다 이걸 얘기를 하시고 또 그에 필요한 증거들을 좀 수집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긴장이 되기 때문에 몇 번이고 혼자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사관이 한 번 물어보고 끝내지는 않거든요. 여러 번 계속 물어보고 좀 뭐가 말이 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혼자 연습을 해서 좀 대응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사 단계에서 만들어진 그 조서를 이제 재판 단계에서 저희가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할 수도 있죠. 그걸 이제 내용 부인이라고 하는데요. 내용 부인하게 되면은 그 증거 목록에 그 기록이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판사가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말을 경찰에서는 했었는지 알기 어렵게 되지만 저희가 조사 중에 이제 대질 조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아무리 내용 부인을 해봐야 사실은 그 기록에 편철이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도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조사받는 게 중요하고 조서도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작성이 되도록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네, 오늘은 경찰 조사, 그러니까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되고 또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그 법률적인 쟁점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자기 사연이나 이런 실제 케이스가 있으시면은 또 소개해보거나 같이 또 상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